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며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방금 이란 정권의 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은 이란 민간인들이 촬영한 것이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불길은 실제입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이란 최대 규모의 공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사우스 파르스이며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가스전으로 전 세계에 이와 같은 곳은 없습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전입니다. 이 규모를 가늠해보자면 이 한 가스전만으로도 이란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중동 전역에 퍼져있는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전체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스와 석유에서 나오는 돈이 없으면 이란 정권은 아예 기능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만큼 단순합니다. 그리고 사우스 파르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곳은 걸프만의 작은 나라 카타르와 공유되고 있는데 카타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이 분할은 항상 긴장의 원인이었지만 동시에 균형의 역할도 해왔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의 경제를 지탱해주는 것을 파괴해주는 것을 파괴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접어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이스라엘이 왜 바로 그 지점을 공격했는지 이해하려면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전쟁은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동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발발했습니다. 첫날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정권은 지도력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기로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대응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해협입니다. 전쟁은 서로를 약화시키려는 소모전으로 변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기지를 파괴하고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 가격을 올리고 해상 무역을 중단시키며 서방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이스라엘은 군사 목표물, 기지, 미사일 저장고, 통신센터를 공격해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느 쪽도 넘지 않은 선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에너지 시설, 석유, 가스, 그리고 세계 경제의 혈관과 같은 곳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점을 공격한다는 것은 전쟁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의미였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감소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주유소에서 치르게 될 가격이 크게 오를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21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영토 내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 생산 시설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상징적인 공격도 아니었고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경제적 심장을 겨냥한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이었고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 영상 초반에 보신 불길은 평범한 전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란 정권을 지탱해온 부의 상당 부분이 시작되는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지역 근처에 살던 이란 민간인들이 휴대폰으로 불길과 연기를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몇 시간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우스팟에 대한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이란이 대응으로 한 행동은 수십 년 만에 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전략적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바꿉니다. 사실 첫 반응은 이란이 아닌 도널드 트럼프에게서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미국이 사우스 파르스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올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지만 작전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소식통은 이번 공격이 미국과 협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식통은 미국이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우스파스가 공격을 받았고 이제 이란은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란 정권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란은 서방에 더 큰 군사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목표에 대응을 집중하는 대신 힘을 과시하기 위해 걸프만 이웃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로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세계 최대의 가스터미널인 카타르의 라스라판 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실제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라스라판에 대한 공격으로 카타르의 수출 능력 일부가 파괴되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사장, 대통령은 국가의 가스 수출 능력 중 약 17%가 타격을 입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손실과 함께 에너지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글로벌 기준 유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1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방금 자신들의 적이 아니었던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카타르는 걸프 지역의 국가로 과거에 이란과 다툼이 있었지만 이번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카타르는 군대를 파견하지도 않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위한 기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카타르는 중립국이었고 단지 이란과 같은 가스전을 공유한다는 불운이 있었을 뿐인데 이란 정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타르의 대응은 신속하고 강경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도하 주재 이란 대사관의 군사 대표들을 추방하고 24시간 이내에 국가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훨씬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이란에 대한 남아있던 약간의 신뢰마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고 더 나아갔습니다. 리야드와 다른 걸프만의 수도들은 만약 이란의 공격이 즉시 중단되지 않는다면 강경하게 대응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아랍 이웃 국가들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왔고 이 지역에서 중요한 나라이자 존경받는 국가로 자신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 모든 노력을 무너뜨렸고 중립적이던 나라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던 시점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트럼프는 아직 전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란이 다시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그의 말에 따르면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완전히 폭파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힘과 위력으로 말이죠. 그건 제안이 아니라 대문자로 된 위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공격했던 바로 그 기지가 만약 이란이 고집을 부린다면 미국에 의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걸프만에서 고립되고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동안 내부적으로는 정권이 무너지고 있었고 정권을 구할 수 있었던 인물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20일간의 전쟁 동안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란 정권의 주요 지도자들을 차례로 제거해 나갔습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에서 가장 경험 많은 정치인 중 한 명이자 국가 안보 책임자였던 그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가 사망함으로써 이란과 서방 세계를 잇는 몇 안 되는 다리 중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정권의 준군사 조직인 바시지 부대의 사령관도 제거되었습니다. 에스마일 하티브, 이란 정보부 장관도 이스라엘의 작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란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장관이 비겁하게 암살당했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란의 안보와 정보 분야의 핵심 인물 3명이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사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전쟁 첫날 아버지가 사망한 후 급히 선출되었지만 아직까지 영상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서면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부상을 입었고 아마도 외모가 손상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목소리가 없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신호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카메라와 음성 녹음기가 있는 나라가 왜 오직 서면 성명만 발표하는지 여러분도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이란은 강하다고, 정권이 버틸 것이라고 이란 TV에 나와 말해야 할 그 남자. 그 남자는 얼굴도 못 드러내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가족들이 공격으로 인해 친척을 잃었고 동네 전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해야 할 지도자는 숨어 있고 부상을 입었으며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정권이 40년 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진 것입니다. 20일간의 전쟁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은 함께 이란 내에서 1만 5천 개가 넘는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1만 5천 개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750개가 넘는 목표물에 해당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란의 방공망 90%가 파괴됐고 미사일 발사대 70%가 제거됐으며 드론 발사 횟수는 첫날에 비해 9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해군은 사실상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100척이 넘는 선박이 파괴되거나 손상됐고 이란의 방공망 90%가 전투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이란 상공을 비행할 때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70년이 넘은 크고 느리며 스텔스 기술이 전혀 없는 P-52 폭격기를 보냈습니다. 그 폭격기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비행 중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은 B-1 랜서와 A-10 워트호그입니다. 이들은 지상 공격기인데 하늘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만 등장하는 기체들입니다. B-52를 이란 상공에 보내는 것은 단순한 전술적 결정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인들은 또한 에테컴스 미사일을 사용해 이란 선박들을 격침시켰고 그 중에는 잠수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미사일이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데 사용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있는 이란 미사일 벙커들을 향해 5,000파운드짜리 관통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이 내부로 들어가 안에 있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이란은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F-35 전투기가 전투 임무 중 이란의 공격을 받아 이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에 비상 착륙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정권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는 착륙했고 임무는 계속됐으며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전장에서는 이란이 지고 있지만 전장 밖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힘을 과시하려는 모든 움직임은 더 큰 고립, 더 많은 압박, 더 많은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서방의 전쟁의 대가를 너무 크게 만들려던 정권의 전략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란이 스스로 치르고 있는 대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가 에너지 시장은 정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고 유가는 배럴당 11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현실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란은 사우스 파르스를 잃었고 주요 안보 및 정보 지도자들을 잃었으며 걸프 지역에서 동맹국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있지만 그는 대중 앞에조차 나설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하락할 것이고 이란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여기서 멈춰서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저항이라는 단어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쌓아온 정권이 마침내 진짜로 시험대에 오르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위에 자신의 이미지를 쌓아온 정권, 제재와 고립, 그리고 동맹국들을 졸로 삼아 전쟁을 견뎌온 그 정권이 이제는 전혀 다른 무언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압박이 아니라 바로 자기 영토 안에서 서방의 두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직접적으로 맞서는 전쟁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국장 자신도 상원에서 그 정권이 아직 버티고 있지만 매우 약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항복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정권을 지탱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천천히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분쟁이 시작된 지 처음 20일 만에 지도부를 잃게 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중립국을 공격해서 그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신뢰를 몇 주 만에 다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요 자금원이 공격당하면 몇 달 만에 경제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붕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가 아니라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와 그 끝에 무엇이 나타날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무엇보다도 정권에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사우스파스가 바로 그 돈이었고 이제 불타고 있어. 이제 네 의견을 듣고 싶어. 너는 이란 정권이 이 갈등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붕괴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일으키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줄 거야.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야. 이건 이란이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체하기 위한 외과 수술 같은 작전이야. 숫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해. 이 영상이 너에게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중동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과 꼭 공유해줘.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야. 전쟁은 끝나려면 멀었고 다음 영상까지도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야.